이게 좋은 얘기 많이 해줘. 얼마 못 사실 거니까. 그렇게 병약하셔가지고 내가 한 일주가 멀다 하고 항상 배가 아프시거나 머리가 아프시거나 지금처럼 감기 증세가 있으시거나 오래 못 사시죠. 네 얘기하는 거야, 인마. 듣고 있겠지, 지금? 네 얘기하는 거야. 자, 라지엑스가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랍니다. 그 개수를 구하는 건데 6의 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수의 곱에 2와 3의 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럼 2의 배수인 것. 뭐 있나요? 2, 4. 다음에 3의 배수인 것. 3 이렇게 했겠네요. 그럼 첫 번째는 2를 포함하고 3을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고 이런 케이스로 이제 6의 배수를 만들 수 있겠죠? 뭐 있나요, 그러면? 다 따지는 게 아니고 부분집합이 개수니까 전체 2의 5제곱이라는 부분집합 중에 2 포함, 3 포함, 4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3개를 빼겠죠. 4개. 두 번째, 4 포함하는데 3 포함하는데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런 숫자 또 있겠죠. 마찬가지로 2에 5-3제곱 4개. 세 번째 2, 3, 4를 다 포함하는 케이스. 이래도 6의 배수가 되긴 할 테니까. 그럼 다 포함하는 거니까 2에 5제곱-3 4 정답은 12개.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네, 다른 문제. 서로 다른 세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답니다. 서로 다른 세 개 주사위. 자, 여기 나온 숫자 A라고 치고 B라고 치고 C라고 칩시다. 이걸 다 곱했더니 짝수.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에 짝수가 존재하면 곱해서 짝수가 되겠죠. 근데 그건 너무 많잖아. 짝이 3번, 아니면 짝이 2번, 홀이 1번인데 그 짝 2번도 어디서 나올지를 또 고려해줘야 되고, 아니면 짝이 1번, 홀이 2번, 그럼 또 그 짝이 어디서 나올지 또 고려해줘야 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문제는 6건으로 푸는 게 낫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내는 겁니다. 3개 모두 홀수. 홀수 나오면 곱하면 홀수가 되니까 그 케이스만 짝수가 아닌 케이스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 6개 빼기 3개 모두 홀수, 얘 홀수 3개, 얘 홀수 3개, 얘 홀수 3개. 네, 이게 정답이죠. 저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216-27 그럼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이 네, 아까 833 이라고 했나요? 네. (168과) (256의) 양의 공약수를 구하라는데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렇죠?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중학교 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두 수의 최대 공약수 168, 252. 얼마로 나눠지죠, 이게? 일단 4로 나눠봅시다. 4 나누면 42, 4 나누면 63, 7로 나눠지네요. 7, 6, 42, 7, 9, 63. 3은 또 나눠지죠? 네. 2, 3. 네, 됐죠. 그럼 최대 공약수는 이 숫자.
그럼 최대 공약수는 4 곱하기 7 곱하기 3인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럼 이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라면 앞에 배운 것처럼 이게 소인수분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로 보고 지수의 일씩 더한 값을 모두 곱한다. 3, 2, 2, 정답 12 이렇게 되겠네요.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짝수면 기본적으로 2가 곱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럼 720을 소인수분해야 됩니다. 720 2로 나누면 소인수분해니까요. 소수로 나눠야 되죠. 360 2로 나누면 180 2로 나누면 90 2로 나누면 45 3으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 이렇게 되죠. 그럼 720은 2가 4번 3이 2번 5가 1번이에요. 자, 여기서 짝수가 되려면, 근데 여기서 짝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2를 곱해야 되는데 2는 소유수가 얘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2를 곱하고 추가로 뭘 더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추가로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 최대 몇 번 올 수 있냐면 3번까지 올 수 있고 3은 최대 2번, 5는 최대 1번까지 올 수 있죠. 이걸 곱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이 수 안에 들어있는 약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든다면 뭐 1, 2, 3 크기로 본다면 뭐 4, 그 다음 8, 9 뭐 이런 숫자도 있을 거라냐. 이 안에는 이런 숫자도 있겠죠. 그러면 2에다가 1 곱하면 이 720의 약수 중에 짝수 2에다 2 곱하면 4라는 720의 짝수의 약수 2에다 3 곱하면 6이라는 짝수의 약수. 결론은 저 숫자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2는 곱해져 있고 2를 하나 뺀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지수의 일씩 더합니다. 네, 곱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공원서점 두 지점 A, B 사이를 공원서점 두 지점 A, B 사이를 연결한 도로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공원에서 출발해서 서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갔던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얘가 B고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죠? 여기가 A인 것 같죠? 표시 안 돼 있지만. 그럼 공원에서 서점 가려면 공원에서 A를 거치고 서점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공원에서 B를 거치고 서점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공원에서 A를 거친 다음에 B를 거치고 서점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공원에서 B를 거치고 A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총 4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다 다른 경우야. 이렇게 가는 거와 이렇게 가는 거, 이쪽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건 다르잖아. 얘는 경우의 수가 A의 서점까지 몇 개요? 2개. 네. 그다음 공원에서 B까지는 2개. B에서 서점까지는 하나. 공원에서 A까지 3개. A에서 B까지 하나, 둘, 2개. 그다음 B에서 서점까지 하나. 공원에서 B까지 2개. 그다음 B에서 A로 2개. A의 서점까지 2개. 이걸 다 덧셈하시면 되겠죠. 네, 4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덧셈하시면 됩니다. 1, 2, 3을 일렬로 나열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네, 1, 2, 3을 나열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i에는 들어갈 숫자가 1, 2, 3이죠. 예를 들어 i에 1을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A1과 1이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1, 2, 3을 일렬로 내서 세 자리 자연수 얘를 만들잖아. 100자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A1이에요.
100의 자리가 A1이야. 10의 자리가 A2가 되고 1의 자리가 A3가 되는 겁니다. 근데 100의 자리는 뭐가 올 수 없다고요? 1이 올 수 없다고요. 그 뜻이거든.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럼 얘는 1이 올 수 없으니까 2나 3이 올 테고 A2는 2와 같지 않겠죠. 위에 있는 조건에 본다면 2가 될 수 없어요. 그럼 10의 자리는 2가 못 온다는 얘기니까 2가 여기 왔네요. 그럼 여기는 1이 오거나 아니면 3이 오겠죠. A3도 3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2 왔고 1 왔고 여기 온다면 이건 3이 아니니까 이 수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남아있는 수가 2, 1 말고 남아있는 수가 3밖에 없잖아. 세 개의 숫자를 1년으로 나열하는 거니까 같은 수를 두 번 쓸 수는 없습니다. 세 개의 수를 1년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2 빼고 1 빼고 남아있는 수가 3밖에 없는데 3을 쓸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럼 2, 3 조합이라면 여기 1은 가능하겠죠. 맨 앞자리 100자리 3이 왔다면 남아있는 수는 1 아니면 2입니다. 근데 2는 못 오죠. 이건 말이 안 되니까요. 100자리 2가 못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다음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231, 그 다음에 312가 정답이에요. 네. 답은 2개가 됩니다. 846. 오른쪽 그림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팔면체가 있는데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B까지 움직이는데 이동한 거리가 3 이하가 된다. 이동한 거리가 3 이하면 이동한 거리가 1이거나 이동한 거리가 0일 수는 없잖아요. 1이거나 2거나 3인데 A에서 B로 가는데 모서리 한 칸을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B로 갈 수는 없죠. 모서리를 따라 움직이려면 최소한 2번 지나가야 되니까 얘는 안 되네요.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그럼 모서리를 2번 지나서 B로 갈 수 있는 케이스는 A에서 C로 갔다가 모서리 한번 선분 AC를 지나고 선분 CB를 지나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D, B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E죠. E 그 다음에 B로 가든지 아니면 F, B로 가든지 이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모서리 3개를 지나가는 케이스는 A 한 다음에 3개니까 일단 C로 먼저 갔다 칩시다. C로 갔어요. 그 다음은 D 아니면 F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AC를 지나 그 다음에 D로 갔다가 다시 B로 가는 케이스. D로 갔다가 다시 B로 가는 케이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F로 갔다가 C에서 F로 갔다가 이제 B로 가는 케이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A에서 C로 안 가고 D로 간 다음에 D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케이스도 있을 테고 D에서 E로 갔다가 B로 가는 케이스도 있을 테고 A에서 E로 갔다가 E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케이스 E에서 F로 갔다가 B로 가는 케이스 또 남아있는 게 F죠. A에서 F로 갔다가 E로 갔다가 B로 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C로 갔다가 B로 가는 케이스 저기 4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총 경우는 12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R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7PR이 뭐죠? 7부터 자연수를 내려가면서 R번 곱하는 건데 R번이 몇 번인지를 모르겠네요. R이 1이면 7에서 끝날 테고 R이 2면 6까지 갈 테고 R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선생님 이게 R의 개수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한 수를 때려 집어넣고 뭐 예를 들면 1, 뭐 2, 3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성립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너무 막무가내죠. 이 숫자가 만약 커지게 되면 저게 7이 아니고 뭐 12나 뭐 15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것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커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7PR을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만 있지는 않았었어요. 주로 우리가 하나를 쓰긴 해. 7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하나씩 작은 수를 곱해가면서 총 R번을 곱한다.
이런 규칙도 있었지만 다른 거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거 하나. 아이고.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게 계승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좌변은 7-r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 이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바꾸기만 하는가 부등식은 안 바뀌고요. 2 곱하기 쟤도 똑같이 계산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네모피 세모 계산법 네모에서 세모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네모 팩토리얼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그럼 앞에서 뒤를 뺀 거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9-r이 되죠. 앞에 거 팩토리얼 7 팩토리얼. 그럼 이 부등식을 푸는데 7 팩토리얼은 7부터 내려가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자연스레 약분이 됩니다. 약분되고 남은 거는 7-r 팩토리얼 분의 1 2 곱하기 9-r 팩토리얼 분의 1.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해결이 잘 어려운 게 이게 분수식이라 그래. 그럼 양변에 내려가면서 분모도를 지우기 위해 7-r 팩토리얼과 9-r 팩토리얼을 각각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7-r 팩토리얼이 약분되고 9-r 팩토리얼이 남을 테고 분호 안 바뀌죠. 자연수니까. 1은 놔두고 여기는 9-r이 약분되면서 7-r 팩토리얼이 남아요. 자,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는 했어도 가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9-r 팩토리얼과 7-r 팩토리얼은 아무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관계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여기 있는 팩토리얼이 여기 있는 팩토리얼보다 얼만큼 커요? 좌변에 있는 팩토리얼이 우변에 있는 팩토리얼보다 얼만큼 크니? 뭘 고민해? 야, 뭘 고민? -r 똑같은데 앞에는 9고 앞에 뒤는 7이면 이게 당연히 이만큼 큰 거지. 이거 왜 고민하고 있어, 이거를? 얘가 이만큼 큰 거야. 이만큼 크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보자. 이게 2가 안 되면 미안하다. 그냥 내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든다면 r 값에 3을 집어넣었다고 쳐봐. 만약 r에다가 3을 집어넣었어. 그럼 좌변은 6 팩토리얼, 우변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4 팩토리얼. 그렇지 않니? 근데 6 팩토리얼은 똑같이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양상. 그럼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뒤에는 4 팩토리 다 약분됩니다. 이렇게. 다 약분돼요. 그리고 뭐가 남냐면 앞에 큰 숫자 2개 남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좌변과 우변에서 앞쪽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똑같은 팩토리얼인데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이만큼 크다는 얘기는 요 예를 들어서 지우지 말까요? 네, 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7-r 팩토리얼은 다 지워집니다. 근데 얘는 큰 거 2개가 남아요. 그 큰 게 제일 큰 게 누구냐면 6 팩토리얼은 6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6이 제일 커. 9-r 팩토리얼은 9-r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게 제일 커. 그 다음 하나 작은 거 8-r 이렇게 2개만 남는다는 뜻이야. 다 지워지고 우변은 2 이렇게 됩니다. 다 약분되고 이제 요 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큰 작정 아니다 아직은. 그러면 이게 여기가 0이 아니고 2잖아. 그럼 이제 분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72 마이너스 17r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다시 r제곱 마이너스 17r 플러스 7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인수분해 되죠? 7과 10으로 r-7 r-10 따라서 r값은 7 이상 10 이하가 되겠네요.
그래서 R값은, 이걸 만족하는 R값은 7, 8, 9, 10.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상한데? 얘들아? 네, 계산 잘한 거 맞죠? 9-R, 8-R. 네, 지워지고 2 남죠. 그 분배하면 R제곱 마이너스 17R. 네. 넘어가면 7, 8, 9, 72. 네, 70 맞고요. 7, 10. 아이고. 70. 둘이 더하면 17 맞고. 뭐 작으니까 큰 거 잡자. 아니, 차이가. 7 이상 12. 맞네요. 네. 그럼 7에 여기 나와서 여기 만족하는 자연수 R 값은 이렇게 3개입니다. 아니 4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답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답이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7밖에 없죠. 7밖에 안 됩니까?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2차 분원식을 풀었더니 7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가 R 값이 되는데 왜 답은 그 중에 이건 다 안 되고 7만 되는 걸까요? 근데 팩토리얼? 음수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R 값에 7 이상의 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음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최초에 있는 숫자가 이 뒤에는 R 값은 항상 저기 있는 R 값은 항상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같은 의자 7개, 3명의 학생이 앉을 때 이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지 않겠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자가 빈 의자가 7개 있는데 거기다 3명을 앉힐 텐데 그 3명을 떨어뜨려 앉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냐면 앉는 학생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져요. 얘가 교묘하게 포인트를 앉는 학생에 맞추게끔 문제가 유도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앉는 학생이 아닌 빈 의자 있죠. 빈 의자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똑같은 의자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다란 말 자체가 이 7개는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7개 의자 중에 먼저 4개를 갖다 껴요. 4개를 갖다 놔. 이렇게. 그러니까 빈 의자 4개를 미리 갖다 놓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 빈 의자와 빈 의자 사이사이에다가 사이사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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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서로 다른 몇 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5자리에 중복하지 않고 같은 위치에다가 2개 이상의 의자를 갖다 놓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3개의 의자를 3개의 학생이 혹은 그 3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자 있죠. 3개 학생이 이 사이사이에 배치가 되면 돼요. 됐니? 그러니까 빈 의자를 3개 두라는 얘기야. 빈 의자를 4개를 두라는 얘기야. 그 사이에, 그 빈 의자 사이사이에 학생이 의자를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돼. 그럼 학생이 여기 한 명 만약 앉았다고 칩시다. 여기 학생이 앉았어요. 여기 학생이 앉았어요. 여기 학생이 앉아요. 그럼 실제로는 지금 의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빈 의자 하나, 학생 1명. 빈 의자 하나, 학생 1명. 빈 의자 하나, 학생 1명. 빈 의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학생과 학생 사이에는 학생과 학생이 이웃해서 앉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떨어져 앉았다는. 의자 한 칸을 두고 떨어져 앉았다는 뜻이에요. 이웃은 바로 옆에 붙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들의 배열, 이 3명의 배열 상태는 일렬 배열이죠. 그러니까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앉냐, 여기 누가 앉냐, 여기 누가 앉냐, 이렇게 사람이 자리 바뀌면 전혀 다른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순열이네요. 서로 다른 5자리에 중복 없이 3자리를 선택하여 그 3자리에 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OP3. 이 문제의 정답은 OP3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앉는 학생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비인 의자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집니다. N개 역으로 이루어진 기차 노선이 있어요. N개 역 중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는 방법수가 72가지일 때 L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N개 역이야. 그럼 여기 첫 번째 역, 두 번째 역, 세 번째 역, 네 번째 역 쭉쭉쭉 해서 이게 N번째 역이에요. 총 N개. 이렇게. 그 중에 이 N개 역 중에 출발역과 이 N개 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이 N개 역 중에 출발역 하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 출발역 하나 잡겠죠. 그렇지? 그럼 처음에 출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가지예요. 그럼 내가 출발역 어디 하나 얘를 막 선택했다 칩시다. 이게 출발역이야. 그럼 도착역은 얘 빼고 어딘가에다 도착역을 잡으면 되죠. 어딘가에다가. 그럼 N-1이네요. 그게 72. 근데 72는 8 곱하기 9 곱하기 8. 따라서 N값은 9가 정답이 되죠. 근데 쓰다 보면 여러분 혹시 이 문제를 질문하신 게 이런 의도 아닐까요? 출발역을 여기다 잡으면 도착역은 여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누가 버스가 이렇게, 누가 지하철이, 누가 기차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상행도 있듯이 하행도 있는 거니까. 어디다 잡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요. 자, 저기는 앤서에 6개 문자를 사전식 배열했을 때 295번째 오는 수를 찾으랍니다. 295번째면 꽤 많겠죠. 이거 언제 다 씁니까? 사전식 배열에. 그래서 가장 사전식 배열에 제일 처음에 오는 자는 A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문자 아무거나 4개. 5개. 6개니까요. 하나 빼고 5개. 그럼 5팩토리얼. 5팩토리얼 경우수 몇 가지가 그러겠죠? 120까지. 웬만하면 외우시라고 했던 거. 그럼 아직 295번째 가려고 하면 좀 더 멀었네요. 좀 글씨를 작게 써야 되겠는데? A로 가는 게 그 뒤에 5개 문자. 5팩토리얼. 120까지. 그럼 저기 있는 알파벳 순서대로 본다면 그 다음 순서는 이겠죠? 2로 가는 것. 다시 뒤에 5개. 얘도 5팩토리얼. 120까지. 합치면 240까지. 좀 많이 가까워지긴 했죠? 그럼 여기에 이 다음에 오는 알파벳은 N이잖아? 그럼 N으로 가고 5개를 잡으면 다시 120이 돼서 360이 돼서 이걸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세야 되잖아.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니까. 아니, 제대로 순서대로 세는 것도 헷갈리는데 거꾸로 세면 더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건 좋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음에 한 자리를 더 잡아보도록 하세요. A. 그 다음 뒤에 4개. 이건 4팩토리얼이거든. 4팩토리얼은 24개예요. 좀씩 가까워지고 있죠? 240. 그 다음에 264. 그럼 또 여기다 24를 더하면 224를 더하면 288까지 가겠죠? 그러면 하나 더 N 한 다음에 이제는 A가 아니고 그 다음에 E가 오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뒤에 4개. 그럼 4팩토리얼 24개. 여기까지 하면 288번째. 됐니? 이제 몇 개 남았나요? 7개 남았네요. 그럼 N 한 다음에 E까지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 알파벳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알파벳은 누구니? R로 오고 4개를 쓰게 되면 여기다 24개를 더하면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 자리 더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R 다음에는 A가 오겠죠. 그 다음에 3개. 3팩토리얼. 6개. 6을 더해요. 그럼 얼마가 되죠? 294가 돼요. 거의 다 끝났네요, 그러면. N. 그 다음에 R. A는 S니까 그 다음 알파벳인 E가 오겠죠.
2가 오고 3팩토리이면 여기 6개가 더 쓰면 되면 제가 또 넘어갑니다. 아니 294니까 다 왔네요.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숫자는. 다 왔네요. 그럼 하나만 더니까 여기까지 해서 294면 그다음 이 알파벳 순에서 가장 빠른 걸 찾는 거죠. 그럼 A가 오고 그 다음은 N, R 빼고 E 빼고 A 빼고 그럼 S와 W 남으니까 이렇게. 네, 이게 295번째가 됩니다. NRE ASW NRE ASW 여기 있네요. 네, 저게 정답이다 하는 거죠. 200원, 400원짜리 세 종류의 초콜릿을 1,500원치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100원짜리를 몇 개 살 건지 잘 모르겠네요. A개를 산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200원짜리는 B개를 산다고 칩시다. 400원짜리는 C개를 산다고 가정할게요. 이 종류를 합쳐서 정확히 1,500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식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100A 더하기 200B 더하기 400C는 1,500 이렇게 써지겠죠. 0 두 개 지우세요. 뭐 쓸데없이 0 끌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4C는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15. 자, 이렇게 되면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개수가 큰 쪽 숫자를 잡아줘야 나머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A, B, C 순으로 볼 때 C를 먼저 잡도록 할게요. C를 1 잡았어요. 그럼 이 값이 4가 되잖아? 넘어가면 11이 남아. 그럼 A 더하기 2B의 값이 11인데 여기서 잘 보자. 잘 봐. A가 만약에 짝수야. 그럼 A가 짝수야. 예를 넘어가면 11에서 짝수를 빼면 홀수에서 짝수를 빼면 홀수가 남잖아. 근데 2B는 짝수지. 맞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A는 짝수가 올 수 없이 홀수가 와야 이 조합에 맞는다는 뜻이에요. 홀수 11에서 홀수를 빼야 짝수가 남고 짝수가 돼야 2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A가 올 수 있는 숫자는 홀수 1, 3, 5, 7 뭐 이런 것들이 올 겁니다. 뭐 9 이런 것들.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11을 빼야 되는 거니까 10 남고 여기는 5가 돼요.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겠네요. 1 쓰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 빼야 되니까 8, B는 4. 여기 두 개씩 커지고 얘는 하나씩 작아지고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는 5, 3, 그죠? 7, 2, 9, 1까지 가능하죠. 그럼 C값이 2라면 2가 되면 8이 돼요. 넘어가면 A 플러스 2B는 7. 그럼 얘도 그러네 다시. 이게 다시 또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럼 제가 홀수가 되면 1이라면 1 빼고 6 남죠? 3. 3이 되면 2. 5가 되면 1. 이렇게. C값이 만약 3이라면 3 집어넣어요. 12 넘어가면 A 플러스 2B의 값은 3.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는 1. 더는 안 되겠죠? 그 C에다 4 집어넣으면 4, 4, 16. 이게 음수가 나와서 더 이상은 자연수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를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답은 9종류의 9종류의 형태로 이 물건들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두 문자 AB를 중복을 허락한답니다.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죠. 첫 문자는 A고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답니다. 두 문자를 A, B만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6자리 문자를 만들어요. 근데 첫 문자는 A로 가는 거예요. 6개니까 자리가 이렇게 6자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쓰는 거를 너무 귀찮아하지 마세요. 실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도움이 될 때 더 많으니까. 맨 앞자리가 A가 와요. 근데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A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놔야 되는 거니? 일단 맨 앞에 A가 왔어. 그럼 여기 뭐밖에 못 와요? B밖에 못 와. 그럼 얘네들 모두 두 자리가 정해졌잖아? 남은 자리에 이제, A와 B를 그러니까 중복 허락하니까 A만 계속 와도 되고, B만 계속 와도 되고, 아니면 A, B를 섞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A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상황을 봐야 됩니다. B가 몇 개인지, A가 몇 개인지. 근데 B가 한 개라고 쳐봐. B가 한 개. 여기까지 정해졌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긴 B가 와도 되잖아. B는 이웃한다, 안 한다 말이 없으니까 이웃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B가 와도 되는데, A가 와도 돼요.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A가 왔다면, B가 왔다면 하다 보면 또 너무 많아지니까. 개수로, B의 개수로 한번 따져봅시다. 뭐 A의 개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B의 개수로. B가 한 개. 그럼 A가 몇 개? 세 개야. B가 만약에 어디 와야 돼요? A만 세 개잖아, 이게 지금. 근데 A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도 이웃하면 안 되죠. 그렇게 배치할 수 있나요? 이 네 자리에 B 하나 집어넣고 A 세 개 집어넣어서 이웃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니? 그럴 수는 없어. B를 왔다 갔다 놔도 어떤 식으로든 A는 겹쳐요, 이렇게. 이웃해서 나온다는 뜻이지. 그럼 이런 조합은 안 돼. 그럼 두 번째, B가 두 개. 그럼 A가 두 개. 이 조합을 찾아야 돼요. B 두 개. 근데 B를 만약에 여기다 놨어. 여기다 놨다 칩시다. 그럼 B를 어디다 놔야 돼요? 다시 여기다 놔야 돼. 그렇지? 그래야 A를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이 조합. 아니면 A, B 이 조합. 맞니? 이거는 몇 가지 조합이 나오죠? 두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네? 네. 하나 더 있어요. A, B, A. 여기가 B였으니까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케이스 이제 정리했으면 그 다음 케이스로 갑시다. 그 다음 케이스 세 번째. B가 세 개, A가 한 개인 조합. 그럼 이건 몇 가지였나요? 결국은 이건 B의 개수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A를 어디다 둘지를 고민하면 돼. A를 여기다 두고 나머지 B를 이렇게 다 배열해도 상관이 없죠. 됐니? 아니면 A를 여기다 두고 B를 다 여기다 배열해도 상관이 없고요. A를 여기다 두고 B를 다 여기다 배열. A를 여기다 두고 B를 다 여기다 배열.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네 번째, B만 4개 놓는 경우. 그럼 A는 0개라는 얘기죠? 한 가지. B. 가능하죠? A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B는 0개는 안 되나? 그럼 B 0개면 A만 4개잖아. A를 쭉 4개를 배열하다 보면 무조건 이웃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요. 경우의 수는 이거 합쳐서 8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1반 학생 4명과 2반 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려 한답니다. 같은 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를 A, 적어도 한쪽 끝에 1반 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방법수를 B,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학생 수를 봐야 되는데 1반은 4명이 있고 2반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세워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두겠죠? 1반 먼저 두고 2반을 이렇게 둘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2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1반을 오겠죠. 일렬로 세우라고 했으니까 어떤 순서로 쓰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앞뒤 순서가 바뀌면 다른 케이스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일단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이러고 나면 두 번째,
얘 경우의 수를 따졌잖아? 따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가는 게 좋아.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어차피 이 상황은 내가 고려했으니까. 그럼 이 상황 중에 위에 있는 상황을 썼다고 칩시다. 1반이 먼저 배열되고 그 다음에 2반이 뒤쪽에 있는 배열을 내가 선택했어. 두 개 중에 하나. 그럼 이렇게만 두면 되나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1반 안에 학생이 몇 명 있냐면 4명 있잖아. 이 4명끼리 뭐 할 수 있죠? 이웃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명이 일렬로 바꾸면서 자리 바꿈 할 수 있기 때문에 4팩토리얼 곱하기 2반 안에서도 뭐 하냐면 자리 바꿈이 일어나겠죠. 3팩토리얼. 그래서 A 값은 2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1반, 2반이 이웃하도록 배열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하겠네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B 적어도 한쪽 끝에 일반 학생들이 오도록 써야 됩니다. 적어도란 말이 나오니까 여사건이죠. 그럼 여사건 문제면 전체 경우에서 먼저 따져야 되는데 전체는 한쪽 끝에 누구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기는 전체 학생인 7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7팩토리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7명을 배열할 건데 양쪽 끝에 일반 학생이 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일반 학생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와도 적어도 한쪽 끝에는 일반이 왔죠. 혹은 이렇게 와도 적어도 한쪽 끝에는 일반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만 빠진 거죠? 이것만 빠져 있잖아. 2반, 2반. 문제에서 이거 3개를 다 구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귀찮네. 그래서 우리는 여사건, 양쪽 끝에 2반이 오는 케이스를 빼내겠다는 얘기죠. 양쪽 끝에 2반이 옵니다. 2반 학생, 여기 2반 학생. 그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명. 총 7명.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양쪽 끝에 올 2반 학생을 뽑아서 그 2명을 다시 앞뒤로 일렬로 배열해야 됩니다. 순열이죠. 서로 다른 몇 명의 2반 중에? 서로 다른 3명의 2반 중에 양 끝에 올 학생 2명을 뽑고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3P2가 되겠네요.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지금 2반이 한 명만 남았어요. 그럼 결론 이 안에는 2반 이렇게 몇 명? 5명을 이제 네 마음대로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그럼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B 값은 7팩토리얼 빼기 3P2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네, B 값이 구해지겠네요. 1, 2, 3, 4, 5가 각각 하나 적힌 5장 카드에서 동시에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를 찾으라는데 3의 배수는 어떻게 찾죠? 2의 배수는 끝자리 1자리만 보면 되지. 그게 짝수이면 2의 배수예요. 그럼 4의 배수는 앞에 몇 자리가 있던 간에 맨 끝에 있는 2자리만 보면 됩니다. 이 2자리가 4의 배수면 전체 숫자도 4의 배수입니다. 그럼 5의 배수는 이 끝자리가 5 아니면 0 오면 5의 배수죠. 6의 배수는 아까 말한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 2의 배수는 끝자리가 짝수로 와야 돼. 일단 끝자리가 짝수. 그리고 3의 배수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그 내용이고요. 됐니? 7의 배수는 거의 안 따집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등교과상 7의 배수를 찾아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아셨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3의 배수, 그 다음에 9의 배수도 같은 구조긴 한데 3의 배수가 되려면 선생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전체 숫자는 3의 배수가 됩니다. 이건 9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각자리 합이 9의 배수이면 그 숫자가 9의 배수예요. 어쨌든 지금은 3의 배수 찾는 거니까 각자리 합이 3의 배수이면 이 전체 자연수는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세 자리잖아요? 100자리, 10자리, 1자리. 얘네 세 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근데 숫자는 1, 2, 3, 4, 5야. 1, 2, 3, 4, 5의 세 개의 숫자를 각각 하나씩만
선택해서 더해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이 뭐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1오고 가장 작은 수로 본다면 1오고 2오고 3 오시면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1, 2, 3은 됐고 1, 2, 4, 1, 2, 5는 안 되겠죠? 숫자 하나씩밖에 안 커지고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3의 배수는 3칸씩 벌어져야 되잖아, 숫자가. 그럼 1, 2, 3 왔으면 1, 2, 6이 그 다음 3의 배수면 6은 없으니까요. 그럼 1, 3으로 갑시다, 이제는. 1, 3. 1, 3, 4. 안 되겠죠? 1, 3, 5 가능합니다. 합치면 9가 되니까요. 3의 배수요. 그럼 1, 3은 이제 다 됐네요. 1, 3도 더 이상 할 게 없고. 1, 4, 5 되나요? 1, 4, 5 안 됩니다. 그럼 1가로는 다 했지? 그럼 이제 2로 갑니다. 2, 3, 4 가능하죠. 이게 9가 되는 거니까요. 2, 3, 5 안 되고요. 2, 4, 5 안 됩니다. 2, 4, 5 합치면 1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2도 끝났어요. 3, 4, 5 합치면 12예요. 네. 총 이렇게 해서 4종류가 나오겠죠. 그럼 저기서 3장 뽑아서 3자리 봤는데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4종류. 그럼 정답은 4가지야?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지금 너는 카드를 1, 2, 3의 카드를 뽑았고 100자리에 1, 10자리에 2, 1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123을 만들면 3의 배수지. 근데 꼭 이 순서대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1 넣어도 이것도 3의 배수가 됩니다. 231, 3의 배수예요. 이거 7로 나누면 정확히 3으로 나누면 정확히 77이 나와서 이거 3의 배수입니다. 결국은 뽑을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인데 이 안에서 이 세 개 숫자가 자연수기 때문에 자리바꿈이 발생하는 겁니다.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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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이거 다 곱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동시에 안 되니까 3팩토리얼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해? 그럼 어떤 거? 빼도 될 건 뭐야? 여기서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가? 여기서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새끼야. 좀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다 해 그랬더니 아니래며. 저것도 보청기를 껴야 되나? 보청기 공동 구매하면 좀 싼가? 여러 개를 동시에 주문해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 안에 떠들었던 소리 다 녹화됐나 본데? 아닌가? 내가 좀 전에 눌렀나? 너 오늘 정신이 없네. 잘못 쳤은 거야, 진짜. 집합 A에 대하여, 어쨌든 원소 2개가 이 집합 A에서 꺼내옵니다. 근데 이 원소 2개가 지금 문제 잘 보시면 서로 같다, 다르다 말이 없죠. 이렇게 서로 같다, 다르다 말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자가 틀리다고 그래서 A, B는 서로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A, B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렸다는 얘기는 A, B가 A와 B로 쓴 이유가 뭐냐면 각각, 그러니까 한 번씩 2개의 원소를 뽑았다는 걸 표현한 것 뿐이지 이게 같다, 다르다 말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두 원소에 대하여 이걸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 갖는 조건이 뭐였나요? 2차 방정식의 실근 갖는 조건. 뭐야? 뭐냐고. 고개를 끄덕대지 뭐 실근 갖는 조건이 뭐냐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면 서로 하는 2개. 같으면 중근이라 해도 실근입니다. 그럼 판별 써봅시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일로 넘어가면 A제곱은 4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도 있고, 이건 만약 B로 2차가 아닌 1차로 정리해서 B로 정리하게 되면 B는 4분의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위를 쓰든 아래를 쓰든 2가지로 A, B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순서는 갑니다. 보세요. A하고 B를 정하는데
A가 지금 제곱이 돼 있으니까 A 위주로 한번 써봅시다. A가 만약 0이라고 쳐봐. 제일 처음에 0이 있으니까요. A가 0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B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0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럼 만약 A가 1이라면 B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 0. A가 2라면 B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 0과 1. 다음 A가 3이라면 B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4분의 9면 대충 2점 얼마죠? 0, 1, 2. 이거 어디까지 있니? 5까지 있네요. 이게 만약 4라면 저기다 4 집어넣으면 B는 4 이하의 값. 그럼 0, 1, 2, 3, 4까지. 5라면 B는 4분의 25. 대충 6점 얼마죠? 그럼 다 된다는 얘기네요. 0, 1, 2, 3, 4, 5가 모두 됩니다. 네, 이게 정답이죠. 이 개수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개가 정답입니다. 평행사변형 평행간 두 직선 LM 위에 거리가 1씩 떨어지는 점이 5개씩 있어요. 10개 점 중에 4개 점을 꼭지말하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을 만들 때 넓이가 2인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사다리꼴의 개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써야 되는데 윗변은 A라고 합시다.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지금 1이잖아? 나누기 2 했더니 그 넓이가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1은 곱하나 말하고 이걸 곱하게 되면 A와 B의 합은 4. A가 뭐냐면 윗변의 길이, B는 아랫변의 길이. 그럼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에 대해서 4가 나올 수 있는 한 칸짜리 자연수 값이 있잖아. 그럼 A와 B를 더해서 4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조합을 찾는 겁니다. 그 조합은 1, 3이 있을 테고요. 2, 2가 있을 테고 3, 1이 있는데 윗변 1과 아랫변 3과 윗변 3, 아랫변 1은 다른 거니까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만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윗변 2, 아랫변 2가 돼. 윗변 2, 아랫변 2가 돼. 그럼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 되죠?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혹은 윗변 2, 아랫변 2 이렇게 만들면 이건 직사각형이 돼요. 근데 문제 보면 평행사변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평행사변이 안 되면 직사각형이나 뭐 마름모 정사각형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 윗변, 아랫변이 똑같이 나오면 답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두 개 조합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윗변이 1인 케이스는 몇 가지 변이 있죠?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윗변 1자리는 4개. 4가지. 아랫변 3자리. 아랫변 3자리는 이렇게 잡으면 3이지. 1, 2, 3. 한 칸 합치면 3. 그럼 예를 든다면 윗변 1이 되는 것과 아랫변 3이 되는 케이스 중에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변 하나랑 이렇게 3개의 변을 이으면 이런 사각형에 이런 식의 뭐가 되냐면 사다리꼴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아랫변 3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 아랫변 3을. 그럼 윗변 1, 아랫변 3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윗변 1, 아랫변 3 이런 식으로. 그럼 넓이가 2 나오는 사다리꼴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얘는 윗변이 1이 되는 게 4가지, 아랫변이 3이 되는 게 2가지, 그 총 8가지. 그럼 얘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 위아래 간격 똑같고 위아래 숫자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얘도 8가지겠죠. 그럼 이 8가지와 이 8가지를 더합니까? 곱합니까? 그러면 더해야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니까 16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의 함수, 그러니까 저기가 정역인 동시에 저기가 공역이라는 뜻이죠.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모든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가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fx 더하기 f-x의 값이 둘 중에 하나요.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의 절대값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1이 되기 때문에 저 절대값 아래 들어있는 fx 더하기 f-x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x가 양수이면 여기 중에 양수는 이거 3개밖에 없잖아요. 결론 x가 1, 2, 3이면 이라는 뜻이에요. x가 1이거나 아니면 2거나 아니면 3이거나 1, 2, 3이면 그 x를 함수값에 집어넣는 것도 양수가 된다. 결론 x가 1, 2, 3이면 f1, f2, f3 얘네 전부 다 양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어렵냐면 세분화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그러니까 덥석에서 아무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첫 번째, x가 1, 2, 3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1이라고 하자. x가 1이라고 칩시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x가 1이면 fx 더하기 f-x 얘는 1이죠. 1을 집어넣은 겁니다. f1 더하기 f-1 얘는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됐니? 근데 아까 말한 이거잖아요. x가 1이면 f1도 양수가 돼야 돼. 근데 f1이 가질 수 있는 양수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라는 세 개 값 중에 하나를 갖겠죠. 이해되니? 봐라. x가 양수이면 f1도 양수야. 근데 여기 있는 공역, 이게 정의역이 동시에 공역이라며. x값인 동시에 y값이라며. x가 1이라는 양수값을 가져요. 그럼 그 1을 집어넣어서나 함수값인 y값도 양수인 1, 2, 3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자리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f1이 그냥 1이라고 가정합시다. x가 1이면서 동시에 그 함수값도 1이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여기다 1 집어넣어. 얘가 1이 된 거죠. 그럼 1 더하기 f-1이 1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f-1의 값이 0. 근데 0은 양수가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기 0이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 조건은 답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1 더하기 f-1이 1이 안 된다면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위에 조건에 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2. 이건 가능하죠. 맞아요? 어차피 양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f1이 양수라고. f-1은 양이다 음이다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x값이 음수가 됐을 때는 뭐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능한 케이스가 되죠. 결론은 x가 1이면서 f1이 1인 케이스에서는 답이 요거 한 가지 케이스만 발생해요. 그럼 이번에는 f1의 값이 x는 여전히 1이다. 일단 1 가정을 하는 거야. x가 1이야. 근데 그 f1의 함수값이 1이 아니고 이번에는 2를 가졌다고 칩시다. 얘가 2라면 그럼 따라서 여기다 f1에다 2 집어넣는 거죠. 2 플러스 f-1의 값이 1이거나 아니면 2 플러스 f-1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위에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1. 가능한가요? 저기 있어요. f-1의 마이너스 1 값. 또 말하는데 f-는 양수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f1, f2, f3만 양수지 f-1, f-2, f-3은 양인지 민지 모르는 겁니다. 얘는. 근데 뭐 양이든 음이든 그냥 답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답이 가능해요. 가능한다. 밑에 거 f-1은 마이너스 3. 저기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네요. f1이 2면 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둘 다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f1이 마지막 양수값인 이렇게 3을 갖는다면 3 플러스 f-1이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3 플러스 f-1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거나 그럼 이 길로 넘어가면 f-1의 값은 마이너스 2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f-1의 값이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4는 없지 않아요? 여기 문제? 이건 안 되네요. 자, 이제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정리해봤더니 x가 1이 되고 함수 fx가 갖는 양수값이 1, 2, 3인 케이스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x가 1이면서 x가 1이면서
x1이면서 f1이 1이면서 f-1은 마이너스 2인 경우 f1이 2이면서 f-1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거나 f1이 3이면서 f-1이 마이너스 2인 경우 몇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냐면 4가지 케이스가 발생해요. 맞니? 그럼 x가 1일 때 4가지 케이스가 발생해. 그럼 2일 때는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 이거 숫자만 바뀌지. 아니 여기 생각해봐. 여기가 1이면 이렇게 1이면 이렇게 1이면 이렇게 입으면 x가 2이면 이렇게 이게 바뀐다고 해서 얘네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안에 갈아 있는 숫자만 바뀌지 나머지는 똑같이 써지는 거니까요. 이해돼요? 그럼 얘도 4가지. 결국은 얘도 4가지지. 그럼 남은 거는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맞는 거야?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위가 맞아? 아랫게 맞아? 어? 아니, 못 들어서 그래.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응? 위? 그렇죠. 아랫게 맞는 거예요. 왜 아랫게 맞는 거니? 함수가 되려면 생각해봐. 함수가 되려면 1이 어떤 원소를 선택해. 1이 어떤 원소를 선택해. 그럼 2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2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1이 선택하면서 2도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고 3도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의 개념인 곱의 개념이에요. 그럼 얘네는 선택 안 하나요? 선택했잖아. 1이 뭔가를 선택하면 F-1이나 F-1이나 F-1은 1이 뭔가를 선택하면 F-1은 따라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뜻이에요. 그럼 2가 선택이 되면 F2가 선택이 되면 F-2는 따라서 똑같이 값을 4개 중에 하나를 갖겠죠. 그러니까 얘가 선택되면 얘는 따라서 한 가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좀 자리가 없어서 뭐 너무 대충 썼나요? 위로 살짝 올려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다음 1, 2, 3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첫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이 케이스. F1이 1이라면 F-1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리가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4가지야. 왜 4가지야? F1이 1일 때 이렇게 4가지. 맞니? 그럼 그렇게 따지니까 1이 4가지 경우를 가지면 마이너스 1은 한 가지의 경우를 갖는 거야. 왜? 얘가 간 만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아니죠. 얘네들이 묶어야 돼요. 얘랑 얘가 뭔가를 선택하잖아? 얘가 하나의 경우에서를 선택해. F1 1입니다라고 하나의 경우를 선택해.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는 거야. F-1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 거야. 됐니?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모아서 말해야 되겠다. 얘네 둘을 같이 보면 짝이 질 때 F1이 1이면 F-는 마이너스 2. F1이 2이면 F-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고 F1이 3이면 F-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네 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4가지고 얘네 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4가지고 얘네 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4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설명상은. 얘랑 묶어서 짝을 지어서 F1과 F-1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요 조합 하나, 그 다음에 이 조합 2개, 이 조합 하나. 그래서 1과 마이너스1은 4개의 조합을 갖고 같은 배열로 얘도 4개, 얘도 4개. 근데 얘네가 뭔가를 선택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버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이 동시에 선택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셨어요? 정답은 64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1, 2, 3, 3, 3, 5, 5의 숫자 각각 하나씩 적힌 7장 카드 중에서 2장 이상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숫자를 모두 곱한 값이 될 수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7장 중에 내가 2장 이상이니까 2장이든 3장이든 만약에 3장을 뽑았다 치자. 그럼 1 뽑고 3 뽑고 5를 뽑았어요. 걔네를 곱해. 15가 나와. 이런 걸 말해. 아니면 2 뽑고 3 뽑고 3 뽑고 5를 뽑았어. 이번 4개를 뽑은 거야. 2장 이상 뽑아라고 했으니까. 그럼 곱해봤더니 90이 돼. 자, 이런 식으로 2장 이상 카드를 뽑아서 곱할 때 2장 이상 카드를 뽑아서 곱할 때 곱한 모든 값이 될 수 있는 것, 곱한 숫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이 총 몇 개인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2장을 뽑든 3장을 뽑든 1은 뽑아봐야 의미가 없잖아. 1은 어쨌든 뽑아서 곱해봐야 여전히 1이니까. 그래서 1은 그냥 제외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럼 남은 거는 2, 3, 3, 3, 5, 5 중에 2장 이상 카드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따져보기에는 또 너무 많아. 2 곱하기 3도 가능하고 2 곱하기 5도 가능하고 3 곱하기 5도 가능하고 아니면 2, 3, 3 조합 2, 3, 5 조합 이런 언제 따져 이거를. 일일이 2개 이상씩 뽑는 카드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곱을 일일이 찾기는 또 개수가 생각보다 많고 숫자도 지저분해. 물론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조합만 찾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좀 살짝 헷갈리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잘 봐. 잘 봤더니 쭉 봤더니 대충 쓰긴 했는데 쭉 봤더니 얘는 2가 한 번, 3이 한 번. 얘 같은 경우는 2가 한 번, 3이 두 번. 얘는 뭐 2가 한 번, 3이 한 번, 5가 한 번. 이런 식이거든요. 잘 보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어쨌든 2는 최대한 곱하면 몇 번을 곱할 수 있죠? 안 곱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곱하면 한 번 곱할 수 있는 거예요. 3은 최대한 많이 곱하면 3번까지, 5는 최대한 많이 곱하면 2번까지. 결론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갑자기 왜 약수의 개수가 된 거죠?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 뭐였죠? 지수의 일씩 더한 값을 모두 곱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럼 몇 가지 나오죠, 이게? 24가지. 2, 4, 3의 곱이니까 24가지가 나와요. 그럼 24가지 안에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뽑는 조합 중에 2 한 번, 3 한 번, 2개 이상 뽑으라고 했으니까 이 곱해서 6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 24개 중에 6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곱할 때 내가 2 한 번, 아까 말한 3 한 번, 3 한 번, 5 한 번, 뭐 이렇게 곱했어요. 이게 90이잖아. 아까 우리 예를 들어 90? 그럼 90은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여기서 2 하나 뽑고, 여기서 3 2개 뽑고, 여기서 5 하나 뽑아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한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 24개 안에 이 조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지. 다만, 마지막에, 그럼 답이 24인가요?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1을 빼야 돼요. 여기서 왜 1을 빼야 되지? 여기 있는 숫자의 약수 중에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1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지? 1도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숫자 중에 내가 2장 이상을 뽑을 거야. 2장 이상이니까 1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한 장은 1이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갈 테니까 절대 약수 중에 1이 이 2장 이상 카드를 뽑아서 곱한 숫자 중에 1은 존재할 수 없어요. 1 말고 1이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1 말고 2장 이상 곱하려면 뒤에 있는 2장이나 3장 어딘가에 분명 2, 3, 5를 하나씩은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그 수의 곱 중에 1은 없는데 이 수의 약수의 개수를 세다 보니까 24개인데 이 개수 안에는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이라는 숫자 하나를 빼줘야 돼서 정답은 23개가 정답이 됩니다. 경기가 구분되는 6개 지역에 인구조사원 5명을 담당을 해. 이 6개 지역에 인구조사원이 5명 있어요. 5명 중에 1명이 어쩔 수 없이 2개 지역을 가야 돼. 영역이 6개잖아. 근데 사람은 5명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 2번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4개 영역을 나머지 사람 4명이 각각 하나씩 담당하기로 했어요. 이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이웃하는 영역은
경계가 일부라도 닿아 있으면 경계다. 그때 말했지만 경계는 이게 경계다. 이웃한단 말은 이런 거는 이웃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얘네들은 이웃하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웃하는 거야. 이웃은 선분이 겹치면 무조건 이웃입니다. 그 선분이 길든 짧든 선분이 겹치면 이웃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웃이 아니죠. 이건 점이 겹치잖아. 이건 이웃이 아니에요. 일단 이웃하는 영역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이건 알파벳 좀 잡아볼까요? 그냥 배열하기 좀 어디지? 위치를 말하기 애매하잖아. A, B, C, D, E, F라고 합시다. 어디가 이웃하죠? A, B 이웃하네요. A, C, A, E. A를 쭉 갈게요, 일단은. 그 다음은 B, A는 아까 A, B 할 때 했었지? 그러니까 B, C, B, D. 약간 이건 사전식 배열, 알파벳 배열하듯이. 그 다음에 C는 C, D, C, D, C, E, C, F. D는 D, F만 되죠. 앞에 다 세워왔으니까. E는 E, F만 됩니다. 몇 가지예요? 10가지네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영역을 잡아주는 게 일단 10가지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이웃하는 영역을 잡으면 뭐해? 이거 왜 잡은 거니? 어떤 조사원 한 명이 어떤 영역에 가서 조사를 할 건지, 어떤 지역 가서 조사할 건지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10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지역은 어떤 지역 두 군데를 이웃해서 조사원을 보낼 건지 지역은 선택했어. 이제는 조사원을 선택해 줘야 돼. 이 5명, 지금 여기 조사원이 5명 있잖아요. 5명이 다 가기 싫어하겠지.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몇 가지예요? 5가지죠. 5명, 야, 5명 중 한 명, 야, 네가 가. 이게 5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지역은, 아까 얘기했지,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머릿속으로, 어디, 그럼 A가, 이러지 말고, 네가 하나 그냥 상황을 개수로, 경우에서 딱 정리한 거는 예를 들어 주는 게 좋아. 그럼 만약 A하고 B를 내가 이웃하는 영역으로 선택했다고 쳐? 이 영역에다가 A 조사원, B, C, D, E 조사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만약 A라는 조사원을 내가 영역 두 군데 같이 여기다 보내기로 약속한 거야. 그럼 여기 A가 갔고 여기 A가 간 겁니다. 됐니? 그럼 여기까지 하면 끝인 거야? 아니죠. 여기까지 하면 이웃하는 영역 두 군데에다가 한 명의 조사원을 보낸 것까지는 했어. 근데 나머지 내 영역에다가 내 지역에다가 나머지 B, C, D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서로 다른, 그렇지 않나요? 서로 다른 4개의 지역에다가 뽑았던 사람 또 뽑지 않고 4명의 조사원을 일렬로 순서 있게 일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배열한다는 뜻은 아니고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게 순열이네요. 얼마죠? 4팩토리얼. 4P4. 이게 4팩토리얼이죠. 정답은요? 그러면 10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이 정답이 되겠네요. F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B는 이웃하고 D와 E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수를 계산합니다. A, B는 이웃해야 돼. 그럼 첫 번째 A, B를 이웃하게 하는 경우는 A, B를 이웃하고 나머지는 D와 E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A, B의 자리 바꿈은 2가지죠. 이렇게 2가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A, B는 한 쌍이 된 거야. 한 묶음이 된 거야. 그러면 A, B를 그냥 X라고 합시다. A, B나 B, A를 그냥 X라고, 이 두 사람을 한 묶음 처리해서 그냥 X라고 하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남은 사람 누구 남았냐면 X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C, D, E, F 5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D와 F는 이웃하지 않는다잖아. 근데 보통 이웃하지 않는 두 사람을 먼저 배우하진 않지. D와 F를 뺀 D와 E인가요? 네. D와 E를 뺀 나머지 X, C, F를 일렬로 X, C, F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는 3팩토리얼입니다.
맞니? 그러니까 AB가 들어있는 집단 하나.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C, F를 배열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3팩토리얼. 남는 거는 D와 E를 이웃하지 않게 만들려면 요 사이에다 끼면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사이. 요 두 개만 말하는 건 아니다. 여기다 둬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다가 여기 세 번째 저기 서로 다른 네 개의 위치에다가 중복하지 않고 두 개의 위치에다가 누굴 배열하는 거예요? D와 E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예요. 따라서 조합이 이건 순열이죠. 4P2가 됩니다. 그럼 빠진 거 없는지 봐야 돼. AB 자리 바꾸면 해줬고요. 그 중에 얘를 든 거고 그 다음에 AB랑 C랑 F 이 세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3팩토리얼. 그 3팩토리얼 안에는 이런 조합도 있겠죠. 이런 배열도 있을 거라는 게요. A, B, C, F의 배열. 그럼 배열해줬고 그 배열에다가 D를 이웃하지 않게 만들려면 D, E 사이에 누구를 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D, E 사이에 누구를 낄 걸 고민하지 말고 미리 D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렬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 빈 공간이나 양쪽 끝 사이에다가 자리를 배치한 다음에 그 네 자리에다가 어딘가에 D와 E를 두면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네 자리에 이렇게 두는 것과 또 이렇게 두는 거 다르기 때문에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네 자리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거기다 순서 있게 배열하는 케이스, 순열. 정답은 2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4P가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